중국인 기자 진카이. 그는 한국에 대해 이런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들으며 마음속에 의문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인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잘 씻지도 않는데 그들은 너무 시끄러워. 이런 편견과 오해가 진카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차가운 시선과 거부를 마주할까봐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죠. 하지만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마침내 용기를 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그를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진카이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과연 그를 반기는 건 따뜻한 미소일까요? 아니면 냉담한 눈초리일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진카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놀랍게도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진카이는 예상 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절한 안내, 따뜻한 인사,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영. 그의 편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펼쳐질 그의 여정은 충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진카이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를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중국인 기자 진카이의 한국 탐방기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이 중국인 방문객을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제 이름은 진카이예요. 보통 기자들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도 마다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뉴스에서도 한국은 중국인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 거기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하지만 저에겐 기자로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다른 부정적인 기사를 보던 중 결심했어요. 저 한국에 가볼 거예요. 진실은 직접 봐야 해요.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이자 여러 취재를 함께 한 사진작가 리찬에게 전화를 했어요. 리찬, 한국에 같이 가보실래요? 한국에요? 정말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그 기사 읽었는데. 그래서 더 직접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리찬은 웃으면서 언제 출발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서울을 방문하고 그 후 다른 도시들도 둘러보기로 했어요. 유명한 궁궐이나 박물관뿐 아니라 일상 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들도 구경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지인들과 직접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라도 배워두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만나 계획을 논의하며 제가 말했어요. 상대방의 언어로 인사하는 건 예의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리차는 작은 수첩에 메모하면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일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두 가지 감정으로 들썩였어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걱정,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곳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설렘이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며 내일의 여정을 상상했어요. 마침내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니 머릿속에 사진과 이야기로만 존재하던 한국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내일 직접 진실을 보러 가야지.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공항에서 리찬과 만났고 우리 둘 다 카메라, 노트, 2주간의 여정을 위한 옷들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설렘이 반짝였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고향이 작아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소문 너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비행기는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고 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창으로 바라본 서울은 눈부시게 펼쳐진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도시를 둘러싼 산들이 마치 품처럼 감싸주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리찬이 제 옆에서 몸을 기울여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그의 카메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던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첫 만남의 설렘처럼 뛰었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승무원께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 순서로 안내해 주셨어요.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기온은 쾌적한 22도입니다. 리찬과 저는 짐을 챙겨 군중 속으로 나왔고 제트웨이를 따라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바닥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적힌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로 가시면 여권 심사대입니다. 제가 리찬에게 한국어와 한자가 같이 쓰인 안내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엔 중국어도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외국인 전용줄에 섰을 때 엄한 표정이나 불친절한 질문 대신 직원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의 첨단 시설들도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항공편 정보가 쏟아져 있었고 자동 체크인 기계와 로봇 안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짐을 모두 찾은 후 저희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택시 승강장에서 서 계셨는데 길을 헤매는 저희를 보자 친절하게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서울 명동 호텔로 부탁드려요. 제가 핸드폰에 적힌 주소를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몇 마디 중국어를 덧붙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택시 타세요. 그분께서 제 언어로 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깨끗한 흰색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아파트, 사무실, 공원들을 보며 아이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참 아름답지 않아요? 택시기사님께서 거울 너머로 물으시자 저는 진심으로 네,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길가에 보이는 한강과 남산타워 등 주요 명소들을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리차는 카메라를 번쩍 들며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님은 짐을 내려주며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떠나셨어요. 호텔 로비는 작지만 모던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리셉셔니스트인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시다가 저희의 중국인 여권을 보시고 간단한 중국어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기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나자 그녀는 서울 지도를 건네며 주요 장소들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셨어요. 여기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고 저쪽은 저녁 식사하기 좋은 식당입니다. 이 카드를 보여주시면 특별 메뉴를 드신다고 하네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듣던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환영이었으니까요. 10층에 위치한 저희 방에서는 명동거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리찬과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어떠세요? 리찬이 물으며 카메라 스트랩을 고쳤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걸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예상과 다르네요. 그날 밤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을 때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감이 커졌어요. 한국은 벌써부터 제게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어요. 한국에 온 지 셋째 날 호텔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리찬과 저는 지난 이틀간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다양한 한식을 맛보았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어제 봤던 파란 간판이 있는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침 식사 후 리찬에게 제안했어요. 아늑해 보였어요. 좋아요. 경복궁 가기 전에 진한 커피 한 잔이 필요했거든요. 리찬이 웃으며 답했어요. 홍대 한복판에 위치한 그 카페는 젊은 대학생들과 예술가들이 많아 활기차고 따뜻했어요. 카페 안에 들어서자간 내린 커피와 신선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퍼졌고 부드러운 음악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분위기를 더했어요. 저는 커피 2잔과 쿠키 한 접시를 주문한 후 여행 일기를 꺼내어 오늘의 느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리차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메라에 멋진 장면들을 담고 있었어요.
글에 몰입한 순간 시간이 훌쩍 흘러 20분이 지나고 눈을 들어보니 리차는 한 한국인 바리스타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뭔가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주머니 속 지갑을 확인하려 했더니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제 심장은 한순간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갑이. 낮게 중얼거리다가 점점 크게 외쳤어요. 지갑이 없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테이블, 의자, 가방 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리찬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 지갑이 없어요. 신분증, 신용카드, 여행 경비가 다 들어 있었는데 그 순간 집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누가 가져갔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바로 그때 카페 카운터 뒤에서 파란 앞치마를 두른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잃어버리신 물건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으시더군요. 제 지갑이요. 제가 손으로 검은 가죽 지갑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2명의 직원이 카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지갑을 보셨어요? 리찬이 물었어요. 커피 계산하고 1시간쯤 전에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답했어요. 잠시 후 카페 직원이 다시 돌아왔고 이번엔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성이 옆에 서 있었어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제 지갑이었어요. 카페 직원의 설명으로 그 젊은 남성이 화장실 근처에서 지갑을 주운 후 바로 직원에게 맡겼고 직원이 저를 찾아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 카드, 현금 모두 그대로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하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미소 짓더니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러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제 몸을 감쌌고 방금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제가 고마운 마음에 제안했지만 그는 손짓하며 괜찮습니다. 전 곧 가야 해서요. 라고 답하며 자리를 떠갔어요. 리차는 미소 지으며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날 카페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 덕분에 부정적인 소문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제 지갑 사건 이후 제 마음이 한층 달라진 걸 느끼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좀 더 현지인처럼 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택시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녀봅시다. 아침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리찬에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찬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지하철역 입구는 커다란 파란 간판이 눈에 띄었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바닥도 깔끔하고 벽에도 낙서 하나 없이 정돈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역 안에서는 현지인들이 티켓을 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한 대학생이 서투른 저희를 보고 다가와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영어로 물어주었어요. 네, 동대문 시장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친절하게 티켓 자판기의 영어 버튼과 목적지 선택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저희는 게이트를 지나 플랫폼으로 들어갔어요. 플랫폼은 직장인, 학생, 노부부, 젊은 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지하철은 3분마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디지털 안내판을 보며 리찬에게 말하자 예정대로 기차가 휙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차 안은 붐볐지만 질서정연했고 승객들은 각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각 역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역 이름을 안내하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기차 내부의 지도 덕분에 저희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하네요. 리찬이 속삭이며 말했어요. 외국인에게도 정말 친절해요. 약 15분 후 저희는 동대문 시장에 도착했어요. 지하철 계단을 올라 나오자 수많은 상점, 노점,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분주한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몇 시간 동안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구매했어요. 정오쯤 버스를 타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유명한 사찰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 서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에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에 올라서던 순간 실수로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휴대폰은 버스 바닥을 따라 버스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내 휴대폰.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제 모든 여행 정보와 지도, 번역 앱, 그리고 사진들이 담긴 소중한 휴대폰이 버스 밑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봤어요. 그때 버스 기사님께서 제 당황한 모습을 보시고 잠시만요라며 버스를 멈추셨어요. 기사님은 엔진을 끄고 버스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버스 밑을 샅샅이 살펴보셨어요. 잠시 후 다른 승객 한 분도 도와주시고 결국 기사님께서 깨진 화면에 휴대폰을 건져 올리셨어요. 전원이 들어오자 제 마음은 한결 놓였어요. 저는 기사님께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사님은 따뜻하게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버스 안으로 다시 탑승하자 옆에 앉은 한 노부인이 다정하게 휴대폰은 안쪽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러면 안전해요. 라고 조언해 주었고 10대 소녀가 그 말을 대신 전달해 주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도움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동안 저는 버스 기사님의 배려와 승객들의 친절 덕분에 한국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리창과 저는 한식당에서 맛있는 한우 불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휴대폰에 낯선 한국 번호가 걸려왔고 여보세요? 라고 조심스레 받자 한 남성의 영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카이 씨 맞으시죠?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KBS 텔레비전 프로듀서예요. 오늘 버스 기사님께서 귀하의 휴대폰을 찾아주신 모습이 버스 CCTV에 찍혔고 그 영상을 보고 귀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인터뷰 제안이신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건가요? 외국인 방문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귀하의 이야기가 인상 깊더군요. 처음엔 부정적인 인상으로 오셨지만 실제 경험은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내일 저희 스튜디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우 씨께서 말씀하자 리창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좋은 기회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전화 통화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 모두 내일의 인터뷰가 기대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리창과 저는 인상적인 KBS 텔레비전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이 반짝이는 건물 앞에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봤지만 오늘은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준비되셨죠? 리찬이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두르며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넓고 현대적인 로비 안에는 한쪽 벽에 대형 스크린이 켜져 여러 KBS 프로그램들이 흘러나왔고 리셉셔니스트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잠시 후 40대 중반의 한 신사분이 다가와 진카이 씨, 리찬 씨 맞으시죠? K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현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셨어요. 저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편안한 태도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하는 게 저희의 기쁨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현우 씨는 건물 내부를 걸으며 자신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했던 경험과 외국인들이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각국이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죠. 때로는 갈등보다 작은 친절한 순간들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편안한 의자가 마련된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물과 함께 간단한 한국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현우 씨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방문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갑고 멀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라고 조심스레 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오셔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전혀 달랐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낯선 분이 정성껏 찾아주시고 휴대폰을 잃었을 때 버스 기사님께서 직접 멈춰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소소한 친절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우 씨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드라마틱한 뉴스보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기자로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도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잠시 후 현우 씨께서는 저희를 스튜디오로 안내하셨어요. 스튜디오 내부는 밝은 조명과 카메라가 빛나고 있었지만 현우 씨의 따뜻한 질문 덕분에 금세 긴장이 풀렸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카메라 앞에서 현우 씨께서 물으시자 저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부정적이었지만 직접 체험한 결과 모두가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답했어요. 3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가 끝나자 현우 씨는 이 이야기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다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퇴실 전 현우 씨께서는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상세한 지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관광객들이 쉽게 놓치는 곳들이에요. 한국의 진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동네와 사찰들을 꼭 방문해 보세요.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 씨라고 말했어요. 편하게 현우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소중한 날이죠. 저희 가족도 귀하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저를 초대해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창과 저는 내일의 초대와 인터뷰가 만들어줄 새로운 경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2주간의 뜻깊은 경험 후 이제 곧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리창과 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심스레 말하며 어머니께 선물할 전통 스카프를 정성스레 접었어요. 저도 그래요. 리차는 수많은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여행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긴장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마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거든요. 호텔 체크아웃 후 비행기 출발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늘의 감정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지금 바로 보고서를 써야겠어요. 이 느낌이 아직 생생할 때 기록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작은 공원 옆에 아늑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에는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잔잔하게 춤추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감귤차 한 잔을 주문한 후 노트북을 켰어요. 리차는 맞은편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고민하던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편견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진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처음 받은 환영, 지갑을 잃었을 때의 불안, 그리고 정직한 낯선 이들의 도움까지 모두 담아냈어요. 또한 미디어가 갈등과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전하면 사람들 사이에 벽만 생깁니다. 하지만 소소한 친절과 연결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 벽은 다리로 바뀝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리찬에게 우리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줄 5장의 사진을 골라주세요. 가장 강렬한 순간들이요 라고 부탁했어요. 리찬이 고른 사진은 첫 번째로 카페에서 지갑을 돌려받으며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두 번째로 버스 기사님이 휴대폰을 찾아주는 모습과 그를 기다리는 승객들, 세 번째로 현우 씨 가족과 따뜻한 추석상 차림, 네 번째로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놀이를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비 속에서 노부인과 젊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산을 함께 쓰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완벽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이 사진들이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진심을 담고 있네요. 1시간가량 글을 쓰며 마무리한 결론은 이랬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기자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 방문객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한 결과 전혀 달랐습니다. 정치적 이견과 역사적 문제도 있지만 사람 대 사람, 마음 대 마음의 만남 속에서 저는 존중과 정직, 그리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극적인 헤드라인 속에 감춰진 소소한 친절과 연결의 순간 속에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한 후 저는 한숨 돌리며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쓴 어떤 기사보다도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 썼어요? 리찬이 물었어요. 네, 제 감정 그대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군요. 독자들도 제 여정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작아져가는 서울을 바라보며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굽어있고 산들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와 아쉬움을 느꼈어요. 보고서가 다음 주에 게재되자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독자들이 제 기사를 널리 공유해 주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어요. 몇몇 한국 언론에서도 리찬의 사진과 함께 번역해 재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현우 씨께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친애하는 진카이님, 귀하의 따뜻한 기사가 한국 여기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잇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가족도 조만간 귀하를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귀하의 친구 현우. 그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여정은 한국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답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헤드라인과 정치, 편견과 소문 너머에도 결국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을 원하고 따뜻한 친절에 감동하며 정직함을 알아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 기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제 마음과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먼 거리는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